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2 학년도 대수능, 수능 수학을 위해서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할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출문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조금 민감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징이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 그리고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출문제를 열심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처럼 회독해서 수차례를 봤다, 수차례를 끝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암기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쩌면은 내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수학 문제를 풀이할 방법을 잘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고대의 문제들을 그 타임머신 타고 딱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도록 하는 풀이 암기만을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쩌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는 지금부터 별걸 못 얻는 상태에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 선생님, 저는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안 했거든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불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미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기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문제를 풀이하고 그리고 그 풀이를 기억하고 암기할 대상이 아니라 분석할 대상이에요. 자, 처음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풀이해냈다. 자, 그 순간은 문제 풀이 연습을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기출문제는 분석 대상입니다. 자, 내가 문제를 만났어. 그 정도 난도의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만났어. 그랬을 때 그 풀이가 그대로 반복되어서 풀이되는 것이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기억에 의존해서 공부를 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한다면 풀이 과정의 일부가 반복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문제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더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더 줄줄 암기하기 위해서 이걸 10번, 20번, 30번, 100번을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관심 둬야 되는 것은 딱 이거 기억하고 있는 것 같거든.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구조가 그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조가 무엇인지, 그 출제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걔를 챙겨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선생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독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이것 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횟수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이 단어를 버리세요. 좀 과장 좀 보태자면 1회독도 다 하지 못해도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 좀 보태자면 10회독, 20회독을 했어도 수능 시험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회독의 횟수가 아니라 회독의 범위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그것의 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공부해낼 때에는 간격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기출문제는 이게 보면 볼수록 실력이 더 늘었을 때 볼수록 더 많은 게 보인다. 아, 기출문제는 알면 알수록 더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자, 뭐 알수록 더 보인다라는 단어가 기출문제 말고 다른 것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 교과서예요.
교과서 알수록 더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이 간격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출 공부를 했으면 개념 공부를, 교과 개념 공부를 한번 하고,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회독을 해야 자연스레 간격도 생기고, 그 사이에 뭘 더 알았으니까 더 보일 거 아니야. 기출 문제를 봤으니까 어떻게 이게 출제되는지를 내가 몸소 체험을 해봤으니까 아, 교과서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더 보일 거 아니야. 더 보이고 나면 오,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더 봤으니까 기출 문제에서 더 보일 거 아니야. 자, 간격 유지를 해야 된다. 플러스 이 분석에서는 어떤 개념이 읽힐 수 있고 그게 기출문제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발상으로 해서, 자,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입니다. 수능시험에서는 수학 과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사고해 나가는 도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찾아야 될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신유형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떠올리고 생각해낼 도구가 바로 이거구나. 개념을 통해 그걸 읽어내기만 하고 배운 대로 그것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았을 뿐인데 어렵지 않게 풀이는 찾아지는 거구나 라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분석할 대상은 내가 기억해서 문제를 풀이한다라는 그 풀이 암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이 방향을 통해 그 풀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혹은 다른 풀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게 진정한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알 것 같네요. 기출문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동일한 문제를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이게 더 눈에 잘 들어오네. 그래서 해설을 외우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암기하지 않아도, N회독하지 않아도 내가 해설을 만들 수가 있네. 이렇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홀수에서도 이 개념 파트,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형광펜, 그걸 읽어내서 그거대로 생각을 진행했더니 이런 해설을, 이런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개념, 칼개념 파트까지만을 여러분이 힌트로 해서 스스로 해설을 만들어 보는 것, 그러고 나서 이 해설을 확인해 보는 것, 나만의 해설을 만들어 보고 해설을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공부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2022잖아요. 자, 다음 얘기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능은 개정 수능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가 볼 시험의 시험지의 형태, 그리고 채점 방식,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교과 개정도 1년밖에 안 됐어요. 1호 개정 교과서 불과 2년 차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기출 문제들, 사실 수능 시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수험생들보다 더 오래 살아왔다고,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래서 예전 문제들, 아주 예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2020 학년도 이전 시험 문제들은 전부 다 이 교과서가 아니라 공구개정 교과 혹은 더 이전 교과 이런 거예요. 즉 어찌 보면 얘네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현 교과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어쩌면 의미가 반도 채 남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야.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시험 볼 거 아니잖아. 여기서 볼 거잖아.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18 학년도 수능 시험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당시는 교과서가 달랐습니다. 1호 개정 교과가 아니라 공구 개정 교과예요. 거기엔 있고 여기엔 없는 내용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기출문제를 풀이하는데 가능한 풀이가 이렇게 A, B 두 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하나는
이전 교과 과정에는 있으나 현 교과 과정에는 없는. 또 하나는 이전 교과 과정에도 있고 현 교과 과정에도 있는 풀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를 그냥 기출문제 자체가 중요한 거랬어, 얘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한다면 두 풀이를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풀이 중 무엇으로 하더라도 본인은 똑같은 만족감을 얻게 될 거예요. 아, 기출문제를 풀었다. 자, 하지만 이 풀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수능 시험에는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 풀이만이 우리에게 도움될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전 교과에는 없었으나 현 교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생각 못 해본 풀이이고 당시에는 의도치 않았던 풀이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그냥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암기에 의해서 풀리는 맛에 계속 그렇게 해나가게 된다면 수험생은 굉장히 외롭고 연약하고 그런 약자의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 상태가 생길 수 있냐면 학생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안 풀리면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런 풀이라고 해도 알아두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지. 이걸 알아두는 게 뭐가 문제겠어. 이 문제가 풀리는데 내가 손해볼 것까지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공간 벡터 뭐 이런 건 예전엔 있지만 현재는 없잖아. 거기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이하기 시작하면 첫째,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고 도움되지 않을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게 돼. 둘째, 시험장에서 내 판단이 흐려지게 돼. 셋째, 정작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덜 공부하고 덜 써먹게 돼, 앞으로.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그런 거 없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타 과목은 물론 기출 문제가 그게 여러분의 기준 지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에선 기출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출 플러스 무조건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어떤 학습 목표가 있고 어떤 평가 기준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출제되는 것이 그것이 수능 수학입니다. 평가원은 매번 고민을 해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자, 이걸로 충분히 풀이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전 교과를 가지고도 혹시 좋은 풀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렇게 되면 그건 조정 대상이 되고 그것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공간 벡터 뭐 그게 유리할 문제? 그런 킬러 문제를 평가원이 출제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건 평가원이 실수한 건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평가원도 선생님만큼 이뿐 아니라 이전 교과가 무엇인지까지도 전부 분석해두고 다 잘 알고 있는 실력자들의 모임입니다. 무엇이 박물관에 들어가야 되는 고대의 에인션트 내용이며 무엇이 현 교과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문제를 풀이해 보는 것까지는 좋다. 넓혀서 해보는 거 좋다. 예전 문제 다 좋다. 다만 관점은 현재 교과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자,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출문제는 단순히 풀이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 풀이할 때는 풀이 연습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암기되는 순간 이건 버려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풀이 혹은 기억 혹은 암기 이게 아니라 분석 대상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기억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문제 무슨 개념이 쓰였냐? 어떻게 생각해보고 추론해 나가도록 되어 있냐? 그게 개념과 얼마나 유사성이 있냐?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기출문제만으로는 기준 삼아선 안 된다는 거야.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이것 플러스 현 교과 과정. 그래서 그 내용만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가 꺼내든 열쇠가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거야. 쓰지도 않을 열쇠 주렁주렁 이만큼 갖고 다니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기출문제는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과 개념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